이 정도 수준이 아니면 오히려 혼란이 오기도 해요. 실제로 언어 외국어를 학습을 할 수 있는 적정기는 외국어 언제부터 시키냐 진짜 말이 많거든요. 입장도 다르고 6세 이전에는 외국어와 모국어가 같은 언어 센터에서 관장을 해요. 이게 동일한 언어인 거지. 내적 프로그래밍화된 그 단계 안에 언어가 들어와서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수준? 부모가 둘 중에 한 명이 뭐 다문화 가정이거나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5개국을 한꺼번에 쓰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언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내가 걷고 앉고 뛰고 먹고 하는 것처럼 쭉 같이 그냥 발달해왔기 때문에 7세 이후부터는 언어 센터 외부에서 관장한다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그래서 학습이 되는 거예요. 모국어를 배우는 몸으로 체득하는 암시적 학습 말고 명시적 학습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테마에다가 저장을 한다던가 그렇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언어를 6세 이전에 외국어를 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할 것 같으면. 외국어를 한다는 게 얘가 생활처럼 할 수 있으면. 그쵸. 학습 형태가 아니고. 아닌. 이거 그냥 먹고 자고 놀고 하듯이. 맞아요. 아주 완벽한 예가 있는데 올리버 쌤이라고 EBS에서 영어 하던 남자분 있어요. 아, 네. 근데 그분이 한국 여자랑 결혼하셨고요. 그 딸이 완벽하게 한국어랑 영어를 둘 다 너무 잘하고 텍사스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을 땐 당연히 영어하고 집에 있을 때는 아빠가 말을 시켜도 한국어해요. 영어로 시켜도. 엄마가 세구나. 세진 않아요. 그지? 세진 않은데 조금 더 이해 쉽게 하자면 피아노를 오른손으로 피아노를 칠 때 처음에 배우잖아요. 네. 왼손을 칠 때 또 배우잖아요. 근데 좀 지나면 양손으로 치잖아요. 또 더 지나면 이 양손으로 치는 느낌이 없이 치지 않나요? 피아노 쳐보신 분? 제가 안 쳐봐서. 저도 안 배워서 6세 이전에 언어 학습을 시작하라 이렇게 되는 거는 언어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오른손 계속 치면서 가끔 왼손 친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양손을 아무렇지 않게 생활처럼 계속 쓸 수 있는 환경, 해외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집안에 함께 살고 있거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면 오히려 혼란이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언어 혼란이 올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언어 외국어를 학습을 할 수 있는 전성기 딱 적정기는 모국어 터득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만 6, 7세 이후에 엄마표 영어 그 채팅방 들어가 봤는데 한 6, 8개월부터 이미 이제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엄마는 해외에 있다 오신 분이야. 엄마가 자연스럽고 그게 아니고 엄마가 학습시키듯이 학습하면 이게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아이가 혼란이 와요. 5대5나 이게 아니고 거의 뭐 90%, 98%에서 2%가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모국어를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때때로는 그 해외 주재원 다니시는 분들도 조금씩 이동하시잖아요. 그것도 조금 마이너스이기도 해요. 그것도. 너무 자주 이동하면 네, 집에서 엄마 아빠 온 가족은 한국어를 쓰는데 여기 갔다가 한 2년 있다가 저기 어린이집 갔다가 1년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힘든 아이들 꽤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만약에 내 아이한테 외국어를 잘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외국인 남편을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외국인 와이프를 구하시면 돼요. 뭐 아니면은 아기가 어릴 때 잠깐 외국에서 살다 오던가. 근데 살다 와도 살다가 들어오면 안 돼. 맞아. 계속 한 거기 10년 거기 있어서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고. 아이가 혼란스럽지 않게. 말씀하셨던 6, 7세 이전에 예를 들어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들어오게 되면 들어와서 안 쓰면 잊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자전거를 10살 때 탔던 사람이 30살에 탄다고 해서 잊어먹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건 동작성은 그렇죠. 몸에 그 근육에 깊숙이 배이기 때문에 언어는 좌반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습 영역들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자전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학습으로 익힌 사람보다는 훨씬 빨라져요. 그럴 것 같아. 네. 내가 영유아기 때 배어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 언어랑은 다르지만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게 이게 계속 학습된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언어도 일종의 그런 게 배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들이 본인이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책 낭독하고 뭐 애기 읽어주려고 하는 것도 읽어주지만 본인이 AFKM 보고 본인이 미드 보고 어느 시절 얘기하십니까 지금? 미드. 맞아. 미드 보고 미드.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영어를 할까는 저는 두 가지 트랙이 있을 것 같은데 시동도 걸어주고 달리기도 시켜주고 이렇게 속도까지 다 내주는 거. 전 또 하나의 방법은 시동을 걸어주면서 내가 계속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하고 아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터득해서 나만의 방법으로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영어 유치원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봐야 될까요?
영어 유치원은 1번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 잘 적응하는 아이들은 상관없는데 많은 아이들이 약간 그 엄마의 보이지 않는 푸시가 보이거든요. 돈을 내고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속에서 동기가 꺾이는 아이들이 오히려. 만약에 영어 유치원을 보냈다가 또 초등학교 때 어학연수로 간다거나 아니면 뭐 외국에 나가서 한 2년 정도 산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시동 걸고 그냥 쭉 날게 해주는 거죠. 그건 근데 그럴 아이들이 수 있는. 날지 못하고 뜨다가 말면서 사춘기 맞이하면 이제 네가 공부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제 괴로운 거죠. 이도 저도 아니게 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 7세 모국어 터득한 다음에 학습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면서 동기를 이끌어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저의 내 생각입니다. 배우자를 봐라. 그가 나랑 같은 언어를 쓰고 있으면 틀렸다, 텄다 생각하고 그렇죠. 6, 7세 이후에 치밀한 계획으로 외국인과 결혼을 하시면 되고.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든가. 알겠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인데 조나단이야. 조나단은 광주 사람이야. 왜 이래?